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동생이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위한다고 여기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만나 저질러버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서윤과 준호가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였죠. 준호는 185cm 키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첫 만남부터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어요. 신혼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준호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서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번 눈물을 참으며 견뎌야 했어요. 괜찮아, 괜찮다고.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서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신혼집 침실에는 사랑 대신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어요. 준호는 자신 때문에 서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했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요.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매번 끝나고 나면 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사랑하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달콤한 신혼과는 너무 달랐어요. 밤이 되면 서윤은 두려워했습니다. 준호가 다가오는 것도 그렇다고 거부하는 것도 힘들었죠. 남편을 사랑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런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호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서윤이 밤마다 화장실에서 진통제를 먹는 걸요. 하지만 둘 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금기라도 되는 양피해 갔어요. 오늘은 일찍 자자. 가끔 준호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서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고 서윤도 직장에 나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서윤에게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동료들이 신혼이라 좋겠다고 할 때마다 서윤은 억지로 웃어야 했어요. 정말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윤은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신혼의 달콤함 대신 찾아온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지쳐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얼굴이 창백했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동료들이 하나둘 서윤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네. 며칠 후 서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지쳐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얼굴이 창백했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동료들이 하나둘 서윤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매일 밤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가방 속에 늘 진통제를 챙겨 다녔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먹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어요.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죠. 옆자리에 앉은 박주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 씨, 신혼인데 왜 이렇게 창백해 보여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지 안에 든 진통제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어머, 이게 뭐예요? 박주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약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통약이에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주임의 시선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두통약을 이렇게 많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파서요. 서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서윤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주임과 다른 동료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신혼인데 저렇게 아픈 약을 매일 먹는다고? 그러게, 얼굴도 너무 창백하고.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폭력을 쓰는 건 아니야?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료들의 추측이 빗나가긴 했지만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죠.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 일이 퍼져나갈까봐 불안했죠. 오후 내내 서윤은 조심스러워했어요. 가방을 열 때도 신경 쓰고 약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개별 칸에서 문을 잠그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료들의 의심은 시작된 후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주임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서윤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동료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비밀을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까지 들킬 뻔했으니까요. 준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혼자 있는 집에서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창백해 보였어요.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동료들의 의심은 점점 커질 테고 준호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밀이 들킬 위기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주말이 되자 서윤은 언니 민정의 집을 찾았어요. 한 달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주 만나는 자매였는데 결혼 후에는 서로 바빠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죠. 민정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다. 어서 들어와. 언니, 안녕하세요. 서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민정은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살도 빠진 것 같고. 그래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서윤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자매는 소파 앞 탁자에 차를 놓고 앉았어요. 민정이 준비한 케이크와 과일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 준호 씨 잘해줘? 민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서윤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어요. 민정은 동생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서윤이 부인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어젯밤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탓이었습니다.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움켜쥐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소파에 앉으려던 참이었는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윤아. 민정이 깜짝 놀라며 동생 곁으로 달려갔어요. 서윤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너 어디 아픈 거야? 허리가 아픈 거야?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삐끗했나 봐요. 삐끗한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 민정이 서윤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서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동생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서윤이 이렇게 아프다니 이상했습니다. 병원은 다녀봤어? 네, 다녀왔어요. 별거 아니래요. 서윤이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신혼인데 이렇게 아플 일이 뭐가 있어? 민정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서윤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서윤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민정은 소파에 남겨진 서윤의 가방을 바라봤어요. 가방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의 가방을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동생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민정이 슬쩍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하얀 약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진통제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정이 조심스럽게 약통 하나를 꺼내봤어요. 라벨을 보니 강한 진통제였습니다.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이 들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약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서윤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민정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좀 나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서윤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진통제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혼 8개월 차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진통제를 먹고 있을까요? 그것도 강한 진통제를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서윤아, 혹시 정말로 아픈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민정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서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평소 순한 서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동생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두 자매는 그 후로도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민정은 계속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앉는 자세도 부자연스럽고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서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정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정은 서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동생이 허리를 움켜쥐며 아파하던 모습, 그리고 가방 속에 가득했던 진통제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정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언니야. 오늘 시간 있어? 응, 언니,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민정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니 집으로 갈게. 1시간 후 서윤이 민정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예리한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죠. 앉아, 차 끓여줄게. 민정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난번처럼 갑자기 아프면 안 되니까요. 민정이 차를 가져와 앉으며 서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언니가 뭘 물어봐도 화내지 않을 거지? 갑작스러운 말에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응, 왜?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얼굴도 창백하고 아픈 것 같고 언니가 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민정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신혼 적응하느라 좀 피곤한 것뿐이야. 신혼 적응이 이렇게 힘든 거야?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민정이 핵심을 찔렀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언니가 뭘 봤다는 거야? 지난번에 내 가방에서 진통제 여러 통을 봤어. 그것도 강한 거로. 서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정이 서윤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 동생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윤아, 언니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언니, 응, 말해봐. 민정이 서윤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 순간 서윤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흑흑,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준호 오빠가 너무 커서.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민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윤아, 그럼 준호도 알고 있어? 응, 오빠도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타고난 체격이라. 서윤이 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동생을 더 꽉 안아줬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언니가 있잖아. 어떻게 말해? 이런 창피한 일을. 창피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생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정은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죠. 그 후로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어요.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억누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고백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준호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체격이라니.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민정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어.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걸로 병원에 간다고? 당연하지. 이런 문제로 상담받는 부부들 많아. 창피해할 일이 아니야. 민정이 동생을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준호하고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어. 오빠랑? 응.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이 함께 노력해야 해. 민정이 말하면서도 준호를 만나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이혼 후 잊고 살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지금은 동생을 돕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언니가 도와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마워, 언니. 서윤이 민정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민정은 서윤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호기심과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고백을 들은 후 민정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생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준호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떤 남자이길래 서윤이 그토록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정은 결심을 했어요. 직접 준호와 대화를 나눠보기로요. 서윤아, 내가 준호랑 한번 이야기해 볼까? 전화를 받은 서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언니, 그럴 필요 없어. 창피해. 창피할 게 뭐야? 이건 너희 둘의 문제잖아. 해결해야 할 일이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민정의 집을 찾았어요. 서윤은 회사 야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정이 혼자 만나자고 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민정이 준호를 맞으며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서윤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는 무척 긴장해 보였어요. 왜 처형이 자신을 따로 불렀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뭐 마실래? 커피? 맥주? 아, 커피 주세요. 민정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서윤이 언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준호야. 민정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준호를 불렀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누나. 서윤이한테 들었어. 너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역시 서윤이 모든 걸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은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너희 둘 다 힘든 일이잖아.
하지만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민정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가 매일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참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서윤이 몸이 망가지면 어쩔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병원에도 가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누나,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민정은 준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볼래? 네. 너도 힘들지? 서윤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그럼요. 정말 괴로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은 그런 준호를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제안할게. 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정말 서윤을 위해서라면. 민정이 잠시 멈췄어요.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준호는 민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뜻을 모르겠어? 민정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정의 제안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서윤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 민정도 일어나서 준호를 마주봤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나도 여자야. 그리고 서윤이 언니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나,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계세요. 이상해? 동생이 고통받는데 언니가 도와주면 이상한 거야? 민정이 한 발자국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서윤이가 계속 아파해도? 민정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생각해봐, 준호야. 이대로 계속 가면 서윤이만 힘들어져. 너도 괴로워하고. 민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확인만 해보는 거야. 정말 어떤 상황인지. 누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정의 제안이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위해서야. 다른 이유는 없어.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3년 동안 억눌러온 여성으로서의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윤이를 위해서만이라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윤이를 위해서.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서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금기의 문턱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정의 제안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누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서윤이가 아프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민정이 준호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나는 서윤이 언니야. 동생이 고통받는데 도와주는 게 잘못된 거야? 민정의 논리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생각해봐, 준호야. 의사도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못했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어요. 준호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마주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서윤이를 위해서만이라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먹으며 견뎌내는 서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서윤이를 위해서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온 여성으로서의 욕망이요.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서윤을 생각하면 뭔가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정말 이것만으로 해결될까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윤이만 계속 아플 거야. 민정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서윤을 위해서만이라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금기의 선을 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움직였어요.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이건 서윤을 위한 일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 쉿, 말하지 마. 민정이 준호를 침실로 이끌었어요.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준호는 더욱 긴장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나, 저는 괜찮아. 천천히 하자. 민정이 준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어요. 서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든 게 끝난 후 침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느껴져? 누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알겠어. 서윤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민정이 중얼거렸어요. 준호의 체격을 직접 경험해보니 서윤의 고통이 이해됐습니다. 누나, 저희가 지금 뭘 한 거죠?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을 위해서 한 일이야. 민정이 대답했지만 그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서윤만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누나, 서윤이한테는 당연히 말하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민정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준호가 나간 후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정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동생의 남편과 그런 일을 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감정도 있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느껴본 여성으로서의 감각이었습니다. 그 짜릿함과 만족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한편 집으로 향하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정과의 시간이 주는 이상한 자극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서윤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걸 보고 안도했어요. 샤워를 하며 몸에 남은 흔적들을 지웠습니다. 서윤이 돌아왔을 때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빠, 오늘 언니 집에 다녀왔어? 서윤이 물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응, 잠깐 들렀다 왔어. 뭔 이야기 했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준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정은 죄책감과 묘한 흥분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준호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금기의 선을 넘은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민정과 준호가 선을 넘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사람 모두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일하는 중에도 자꾸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설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정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마케팅팀의 성훈이 민정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38세의 성훈은 민정보다 2살 어렸지만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아, 성훈 씨. 미안해요. 오늘은 좀. 민정이 당황하며 거절하려 했어요. 요즘 성훈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즘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성훈의 관찰력은 예리했어요. 민정의 변화를 눈치챈 거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점심은 드셔야죠. 제가 맛있는 데 알고 있어요. 성훈이 밝게 웃으며 제안했어요. 민정은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함께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성훈은 계속 민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정 씨, 혹시 요즘 누구 만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정이 놀라며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여서. 성훈이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질투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민정이 얼른 둘러댔어요. 하지만 성훈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후에도 성훈은 계속 민정을 관찰했어요. 그는 예전부터 민정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혼한 후 혼자 지내는 민정이 안쓰러우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성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카페에 들렀는데 민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준호였어요.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주일 전 일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뭐가 문제야?
서윤이는 좀 나아졌잖아. 민정이 대답했어요. 실제로 서윤은 최근 들어 진통제를 덜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서윤을 위한 일이라고 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성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정과 그 남자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성훈이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민정 씨, 어제 카페에서 봤는데요. 민정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어디서요? 스타벅스요. 남자분과 함께 계시던데 누구세요? 성훈의 질문에 민정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세요? 성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민정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성훈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세요? 뭔가 숨기는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성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정은 마음이 조여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훈 씨, 너무 사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민정 씨에게 성훈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민정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왜요? 그 남자 때문이에요? 성훈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민정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민정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퇴근 후 준호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오늘 시간 있어요? 응, 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훈이 뒤따라왔습니다. 민정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였어요. 누나, 요즘 회사에서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의 표정이 어두 보였거든요. 괜찮지 않아. 누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누가요? 회사 동료 중에 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꾸 우리 관계를 캐묻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밀이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떡하죠? 일단 조심해야겠어.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 성훈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민정 씨. 성훈이 다가오자 민정과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성훈 씨? 여기 왜?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분이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성훈이 준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씨하고 어떤 사이세요? 성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치고는 자주 만나시네요. 성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훈 씨, 우리 먼저 가볼게요. 민정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도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두 사람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저 사람이 계속 의심하면 어떡하죠?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일단 당분간 만나지 말자. 너무 위험해. 민정이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요. 민정 씨가 나를 거절한 이유가 저 남자 때문이구나. 질투와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성우는 이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성우는 민정을 더욱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정 씨, 그 남자분 기혼자 맞죠?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손에 결혼 반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불륜관계 아니에요? 성훈의 추궁에 민정은 점점 피곤해졌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비밀이 들킬 위기에 놓인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성훈의 집요한 추궁이 계속되면서 민정과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됐어요. 회사에서 성훈이 틈만 나면 민정에게 질문을 던졌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나,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호가 전화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훈이 너무 귀찮게 굴어. 민정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사에서 성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네요. 준호가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민정과의 시간이 주는 특별함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 서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목적은 달성했잖아. 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실제로 서윤의 상태는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민정과의 경험을 통해 서윤을 더 잘 배려하게 됐거든요. 서윤이 많이 좋아졌죠? 민정이 물었어요. 동생의 안녕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준호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별에 대한 아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된 거야. 우리 목적은 달성했잖아.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겉으로는 평온이 돌아왔어요. 민정은 회사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했고 준호도 서윤과 함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성우는 더 이상 민정을 귀찮게 굴지 않았어요. 그 남자와 만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민정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요즘 많이 차분해 보이시네요. 성훈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예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었거든요. 별일 없어서 그런가 봐요. 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최근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빠, 요즘 정말 좋아졌어. 많이 배려해줘서 고마워. 서윤이 준호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서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준호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정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준호와 서윤 부부를 마주친 거예요. 언니, 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윤아, 준호야. 장 보러 왔구나. 네, 누나.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장 보러 왔어? 응,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 세 사람이 마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정과 준호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서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민정은 동생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많이 좋아 보인다. 응, 요즘 정말 좋아. 오빠가 많이 배려해줘서.
서윤이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준호는 민정을 의식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갈게, 언니. 그래, 조심해서 가. 서윤과 준호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민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호가 돌아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이 주고받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그리움을 읽었거든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윤과 장을 보는 내내 민정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 멍하니 있네. 서윤이 준호의 팔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 그냥 뭘 더 사야 하나 생각했어. 준호가 얼른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정에게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와의 추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3년 만에 다시 느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성훈이 민정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민정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고마워요, 성훈 씨. 하지만 오늘은 요즘 또 무슨 생각에 빠져 있으세요? 성훈이 민정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물었어요. 별 생각 없어요. 민정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한편 준호도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민정과의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누나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서윤을 사랑하지만 민정에 대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윤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아내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윤아, 사랑해. 준호가 뒤에서 서윤을 안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민정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오빠. 서윤이 준호의 팔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이어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정과 준호의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타오르는 감정 말이에요. 민정과 준호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것은 금기의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진실한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